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2026학년도 그램영어 문박호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대비 올림포스 영어 듣기 1 구문 지문 분석. 오늘은 유닛 8 어법 정확성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공부할 내용이 좀 많이 어렵고 중요하니까 잘 정리하고 복습한 다음에 미루지 말고 워크북하고 예상 문제 미리미리 풀어주세요. 자, 유닛 8 어법 정확성 문제였고요. 수능 대비 어널리시스 어법 문제였는데, 자, 이 글의 소재는 과학적 지식의 목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문장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일단 살펴보고 전체적인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Knowledge for science aims to be proven knowledge, justified by evidence and reason. 자, 첫 번째 문장의 동사는 aims. 얘가 동사입니다. aim 투부정사. aim은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가 아닌 투부정사만 쓰는 동사이고요. aim 투부정사 하면 뭐뭐 하는 것을 목표로 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과학에 있어서 지식이란 얘가 주어져 목표가 있습니다. 과학에 있어서의 지식의 목표는 뭐냐 하면 증명된 지식이 되는 거예요. 다시 자, proven knowledge, prove 증명하다. knowledge가 지식이 prove 증명의 대상이기 때문에 과거 분사로 꾸며주고 있습니다. 여기 proving 쓰게 되면 지식을 증명하는 것이 과학의 목표가 된다라는 다소 뜻이 달라지는 의미가 되니까 형태 정확하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과학에 있어서 지식의 목표는 뭡니까? 지식이 되는데 어떤 지식이 되는 게 목표야? 증명된 지식이 되는 게 목표야. 알겠어? 과학에 있어서 지식이란 증명이 안 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란다. 알겠니? 자, justified. 얘는 과거 분사고요. 자, 얘도 앞에 나온 자, prove knowledge.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데 justify가 무슨 뜻이냐면 정당화하다 이런 뜻이에요. 정당화하다. 그러면 증명된 지식이 정당화의 대상이니까 역시 과거 분사로 꾸며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정당화하는 주체는 뭐냐면 evidence and reason, 증거와 이성인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다시 첫 번째 문장. 과학에 있어서 지식이란 목표가 뭡니까? 증명된 지식이 되는 것이 목표인데 그 증명된 지식을 정당화하는 건 수단이 뭐냐면 증거랑 이성이다라는 뜻이죠. 알겠어요? 결국 자 이따가 또 정리하겠지만 과학이라는 것은 자 지식을 목표로 하는데 이 지식은 증거와 이성에 의해서 증명이 된 지식을 말합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문장 살펴볼게요. Nothing is accepted as true unless it has been proved to be so, or there are good reasons to believe that it will be at some point in the future. 자, 두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일단 unless라는 접속사입니다. unless. 자, unless 무슨 뜻이에요? 만약 뭐뭇이 아니라면 if not의 뜻이죠. Nothing is accepted as true. 얘가 결과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 it has been proved to be so. 자, prove라는 동사는 과거 분사가 두 가지 형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 나온 proven도 되고요. 두 번째 문장에 나온 proved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원인 1. 그 다음 or 등위 접속사죠. 그 다음
자, 얘가 원인 2를 나타내요. 자, 두 번째 문장 인과관계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중심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결과값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Nothing is accepted as true. accept A as B 하면 A를 B라고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먼저 nothing 부정주어를 썼습니다. 얘들아, 부정주어는 어떤 의미로 이해한다? 부정주어는 전체 부정의 의미로 이해한다. 아시겠습니까? 부정주어는 전체 부정의 의미로 이해한다. 자, 그 다음 수동태 주어 BPP의 의미에 대해서 자, 동사가 BPP, 수동태로 쓰인다라는 이야기는 자, 주어가 동작의 주체가 아닌 뭐라는 거예요? 대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다시 자, nothing is accepted니까 아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지. 알겠어? 자, 수동태 전치사 as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결과가 어떤 의미냐면 아무것도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건 사실이 아니야. 자, 그런데 원인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원인, unless it has been proved to be so. 자, 마지막에 여기 so가 대신하는 바는 무슨 말이에요? true겠죠, true? 여기는 이시 가리키는 건 something, 어떤 거겠죠, 그냥? 아무거나. 자, 그 다음, has been proved. 현재 완료 수동태. 자, have pp 또는 has pp. 현재 완료랑 플러스 수동태 BPP가 결합이 되면 어떤 형태가 되죠? have나 has 비동사의 과거 분사 중간에 써서 been PP 이런 형태가 되지. 형태 잘 기억하시고요. 어떤 의미입니까? have나 has PP 현재 완료는 과거 플러스 현재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고, 다시, 자, 동사가 BPP라는 것은 주어가 대상이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따라서 have나 has been PP 하게 되면 주어가 계속 뭐뭐 되어 오고 있다. 이런 의미인데, 특히 현재 완료 수동태 형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have been PP, 있습니다. 네, 사실 결과가 뭐냐면 아무것도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것이 사실이라고 증명된 적이 없으면 알겠습니까? unless는 if not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증명된 적이 없어. 사실이라고 증명된 적이 없으면 그건 당연히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까? or 또는 there are good reasons 충분한 reasons 이유가 없다면 말이죠. 어떤 이유인데요? 여기 to believe는 앞에 그 reasons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죠. 자, 그것이 something 어떤 것이 will be 자, 여기 비동사 다음에는 무슨 말이 생략된 거예요? true라는 말이 생략된 겁니다. At some point in the future, 미래 어느 순간인가 무언가가 사실일 거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어떤 것도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알겠어요? 그럼 명제로 생각해 봅시다. 명제로. 자, 충분 조건, 필요 조건 관계로 보면
자,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고. 자, 뭔가가 사실이라고 증명이 되었어. 아니면 지금 당장은 사실이라고 증명이 안 되었더라도 미래 언젠가는 반드시 사실일 거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러면 과학에서는 그 무언가는 반드시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두 번째 문장. 인과관계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동사의 형태도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This reflects the philosophical quest for certainty that goes back to René Descartes, who refused to accept anything that he could not know for certain to be true. 자, reflect가 동사죠? 반영하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this가 가리키는 말은 두 번째 문장의 인과관계를 말하는 거죠. 자, 이건 두 번째 문장을 가리키는 거야. 두 번째 문장의 인과관계. 자, 퀘스트는 무슨 뜻이냐면 탐구, 찾는 겁니다. 뭘 찾는 거예요? For certainty, 확실함을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반영하는 거죠. 알겠어? 잠깐만. 여기까지는 지금 당장은 알 필요 없지만 그래도 자, A가 B를 반영한다. A가 B를 뭐 설명한다. 그다음 illustrate도 마찬가지죠. A가 B를 보여준다. A가 B를 제시한다. A가 B를 뭐 의미한다. A가 B를 암시한다. 자, 이런 말들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A와 B는 서로 동격 관계이다, 같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두 번째 문장의 이 인과관계는 뭐랑 똑같은 것이다. 이 철학적인 흉구하고 같은 것이다. 얘랑 얘가 뭐 한 거다? 똑같은 거다. 알겠니? 철학적으로 항상 뭐 한다? 확실함을 추구하는 거, 탐구하는 거랑 과학에서 말하는 이러한 인과관계는 같은 것이다. 라는 거지. 됐어요? 자, 그 다음, 자, go back to 하면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다 이런 뜻이죠? 르네 데카르트라는 사람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탐구인 겁니다. 여기 that, 주격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자, 퀘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퀘스트라는 명사는 for certainty, 확실함을 위한이란 전치사 플러스 명사와 주격관계대명사 that goes back to 르네 데카르트의 이중수식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런데 르네 데카르트는 누구냐? 자, 콤마 후 이렇게 나왔죠? 관계대명사의 계속조용법. 자, 주의하세요. 앞에 이렇게 고유명사가 나오면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앞에 반드시 콤마 나오고 관계사 나와야 됩니다. 콤마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죠? 콤마 없으면 여러 명의 르네 데카르트 중에 이런 것을 거부했던 르네 데카르트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알겠어? 그러면 다시 볼게요. 자, 과학에서 말하는 이러한 인과관계는, 즉, 두 번째 문장은 르네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확실함에 대한 철학적 탐구와 같은 것이다. 그걸 반영하는데, 르네 데카르트는 누구냐? 거부한 사람이야. refuse to 부정사죠. 다시 refuse to 부정사입니다. refuse ing가 아니라 refuse to 부정사고요. 자, accept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거라도 anything that. 자, 여기서 that은 뭐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자, 왜냐하면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그 다음 목적어가 빠져 있는 불완전한 문장 나왔으니까. 얘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야? 생략이 가능한 거지. 알겠어?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르네 데카르트는 어떤 거라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는데 어떤 거에 대해서 자신이 자, 확실하게 for certain 요거 무슨 뜻이라고요? 확실하게 이런 뜻이고요. 확실하게 사실일 거라고 알 수 없었던 것은 무엇이든 다 거부를 해버렸어요. 알겠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자, 여기 anything을 nothing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자, that 다음에 he could know for certain to be true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not과 any를 합치면 no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헷갈리기 쉬워. 다시 봐봐. 자, 자신이 사실이라고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어떤 것이든 받아들이는 걸 거부한 거잖아. 그지? 여기서 anything하고 not 부정어를 합쳐서 nothing으로 바꾸게 되면 뒤에는 not이 빠진 he couldn't know for certain to be true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그가 알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거부했다. 의미가 되게 헷갈리기가 쉬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쨌든 르네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철학적인 확실함에 대한 탐구와 마찬가지인데 이 르네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사실이라고 본인이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것은 뭐든지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문장 갑니다. He hoped to base all knowledge on self-evident propositions and thought that reason should take priority over observation. 자, 이 문장의 동사는 일단 hoped, 자, 희망했다, 요거하고, 그 다음에 and, 등위 접속사 다음에 thought, 생각했다, 이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ase A on B 하면 A를 B에 기반하게 하다, 근거하게 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얘가 근거인 거지. 즉, 원인이 되는 거고, 얘가 결과가 되는 거야. 루네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희망했던 바가 뭐냐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은 self-evident proposition. proposition은 명제란 뜻이고요. 전제, 명제. self-evident는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증명 가능한, 즉 자명한 이란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자명한 명제라는 건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첫 번째 문장에서 이야기한 증거와 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르네 데카르트가 희망했던 바는 뭐냐면 과학에서 목표로 하는 지식과 똑같은 거지. 다시 말해서 to base all knowledge on self-evident propositions의 의미는 뭐예요? 모든 지식에 to be proven knowledge justified by evidence and reason 하고 같은 논리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요 말하고, 자, 그 다음에 요 말이 같은 의미라고요. 같은 의미. 과학의 목표하고, 과학에서 말하는 지식의 목표하고, 르네 데카르트가 희망했던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 그럼 이런 것 갖고 어떻게 문제를 출제하겠어? 빈칸 문제로 출제를 한단 말이야. 알겠어? 아니면 밑줄 긋고 함축적 의미를 물어본다든지. 자, 그 다음, 자, 생각을 했는데, 이성이 take priority over 하면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가지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성이 관찰보다는 우선순위를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이성이 무조건 모든 지식에 뭐가 되어야 된다? 기반이 되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성이라는 것은 자, 증거와 이성 이 두 가지를 다 의미하는 거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Descartes was aware that his senses frequently misled him. 자, misled. 이거 무슨 뜻입니까? 잘못 이끌다, 오해하게 만들다라는 뜻이거든. Be aware of 명사나 be aware that 주어 동사 같은 뜻이죠. 뭐뭐라는 것을 인식하다 이런 뜻이고요. be aware of 명사나 동명사 또는 지금처럼 접속사 that 주어 동사 하게 되면 자 무슨 뜻이라고 뭐뭐라는 것을 인식하다. 자, 데카르트는 인식했는데 자신의 감각은 종종 자신을 오해하게 만들었다라고 인식을 했어요. 알겠어요? 여기서 이 감각은 무슨 논리로 봐야 되냐면 관찰로 봐야 돼. 뭔데? 보고 듣고 느끼는 거잖아. 그게 결국엔 뭐야? 감각이라는 거지. 그런데 데카르트는 관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왜? 자신을 오해하게 만드니까. 자, 여섯 번째 문장. The implication of this. 자, implication 무슨 뜻입니까? 영향력이라는 뜻이고요. 이것의 영향력, 즉 여기서 this가 가리키는 건 뭐냐면 이러한 view, 견해입니다. 본격이에요. 자, 무슨 견해이냐면 which had a long history, 긴 역사를 갖고 있는 견해입니다. Prior to the rise of science. Prior to는 뭐뭐보다 이전에라는 전치사죠. 과학이 성장하기 이전에 진짜 옛날부터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이러한 견해의 영향력입니다. 자, 이것은 뭐였냐? Was that? 이거 어법 문제에서의 that이 아니라 what으로 나와서 정답이었던 거죠. 자, 뭐였냐면, 자, 얘가 주어고, was가 동사고, that 이하가 보어인 이 형식 구조고요. 자, 만약에 if the evidence of our senses did not conform to reason, it was likely that they were in error. 자, if 원인, 그 다음에 결과, 인과관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conform to 하게 되면 무슨 뜻입니까? 어디에 순응하다 또는 뭐뭐와 일치하다라는 뜻이에요. 잠깐만요. 이거 헷갈리기 쉬운 단어라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conform 얘는 자동사기 때문에 뒤에 대상, 목적어를 가지려면 전치사 to를 반드시 써줘야 돼요. conform to 하게 되면 자, form 이게 뭐예요? 형태잖아요, 형태. con이나 come이라는 접두사는 기본적으로 함께, together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conform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형태를 똑같이 하다, 일치시키다 이런 뜻이야. 알겠어?
그래서 어디에 일치하다, 무엇에 순응하다, 무엇에 복종하다, 무엇에 따르다 이런 뜻이거든. 알겠어? 근데 요거하고 많이 헷갈리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confirm이 있죠. confirm. 그지? 자, 얘는 타동사라서 뒤에 전치사 안 쓰고 뒤에 목적어 쓰는데 이 firm이라는 단어가 형용사로 쓰이면 기본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단단한이란 뜻이에요. 명사로 쓰이면 회사고요. 로 firm 할 때 이 firm이 자, 요 firm입니다. 자, 그다음 con이라는 건 여기서는 강조의 의미로서 자, 더욱 단단하게 만들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확인하다라는 뜻이에요. 제대로 맞는지 아닌지 재차 확인하다라는 뜻이고요. conform to 하게 되면 어디에 일치하다 또는 수능 복종하다 이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에 긴 역사를 갖고 있는 견해의 영향력은 뭐였냐면, 만약 우리 감각의 증거가 이성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알겠어? 그러면, 자, be likely that 주어 동사 뭐뭐의 가능성이 있다. 자, they.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건 뭐예요? 우리 감각이죠, 우리 감각. 우리 감각이 뭐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인 거야? 오류에 빠져 있다. 잘못되어 있다. 알겠어? 르네 데카르트는 감각, 즉 관찰보다는 이성, 증거 이런 걸 훨씬 더 우선시했고요. 여기서 증거나 이성이라는 건 자, 뭐예요? 모든 지식의 기반이자 출발점에 해당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르네 데카르트는 왜 이성보다, 그러니까, 관찰, 이런 것들을 무시했냐면, 얘네들은요, 자, 우리를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확실하지가 않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견해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감각의 증거가 이성과 안 맞아. 그러면 뭐가 맞다라는 거야? 이성이 맞다라는 의미인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8강. 자, 첫 번째 문장. 자, 과학에 있어서 지식의 목표는 뭐다? 증명된 지식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증명된 지식이라는 건 근거가 뭐야? 증거와 이성인 거지. 알겠어? 그래서 증거와 이성에 의해 정당화되는 증명된 지식이 되는 것이 과학에 있어서의 증거인 것이다. 두 번째 문장 인과관계 잘 이해하시고요. 자, 그 어떤 것도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뭔가가 사실이라고 증명이 안 되거나, 알겠습니까? 혹은, 자, 무언가가 지금은 아닐지라도 미래의 어느 순간에 사실일 거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러한 인과관계는 데카르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확실함에 대한 철학적 탐구와 일치하는 건데요. 이 데카르트라는 철학자는요, 기본적으로 자신이 for certain, 확실하게 사실일 거라고 알 수 없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이는 걸 어떻게 했다고요? 거부했다고요. 알겠습니까? 데카르트가 희망했던 것은 과학의 목표와 동일한 거였습니다. 뭐죠? 모든 지식을 자명한 명제, 즉, 자,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은 모두 증명된 지식이기를 희망했는데
이 증명된 지식의 근거가 뭐냐 하면 증거와 이성이었던 거지. 감각과 관찰은 아니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데카르트가 생각했던 바는 이성이라는 건 관찰, 즉 감각보다는 무조건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알겠어? 데카르트가 인식했던 건 뭐냐면, 그럼 왜 데카르트는 이렇게 관찰이나 감각에 대해서 무시했느냐? 자신의 감각이 자신을 종종 오해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에 관찰이나 감각을 무시하고 이성과 증거를 우선시했던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것의 의미는 그런데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실은 자, 긴 역사를 갖고 있는 어떤 관점인데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만약에 우리의 감각의 증거가 이성과 일치하지가 않아요. 달라요. 그러면 얘는 잘못된 거다. 얘를 무시해야 된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결국 과학에 있어서의 지식의 목표는 어디에서 비롯된 겁니까? 어디에서? 르네 데카르트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철학적 탐구에서 비롯된 거지. 알겠어? 머리 아프죠? 이거 쉬운 내용이 아니야, 이거. 이거를 어떻게 선생님들이 바꿀지는 수가 없죠. 선생님 말씀. 그지? 어떻게 바꿔서 출제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어진 이 자료를 갖고 충분하게 내용 이해하고 숙지한 다음에 변형된 거에 대해서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너무 겁먹지 마세요. 어차피 상대평가니까. 다른 애들 못 푸는 건 나는 못 풀어도 상관없어. 그지? 단, 다른 애들이 푸는 거를 내가 못 풀면 안 되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 유닛 8 어법 정확성 프랙티스 1 고대 중심지의 집약적인 관계 농업에 관한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얘도 짧지만 아주 임팩트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문장 봅시다. Many of the ancient urban centers obtained their food supply from intensive irrigated agriculture in the region where they were located, and it is usually suggested that this is because labor productivity is particularly high with irrigated agriculture. 자, 일단 and를 중심으로 문장을 쪼개서 하나하나씩 일단 살펴봅시다. 자, 다시 many of the Asian urban centers 얘가 주어고요. obtained 얘가 동사죠. obtain이 무슨 뜻이에요? 얻다, 획득하다라는 뜻이지? 그지? 자, 얘가 주어고 그 다음에 their food supply가 목적어 삼형식 구조네. 자, from 어디에서 여기에서 어떤 지역에서 이런 지역에서 자, 그러면 첫 번째 many나 지금처럼 many of 나오더라도 뒤에는 항상 무슨 명사 나와야 된다? 복수명사가 나와야 된다. 알겠어? 반면에 much나 much of 다음에는 항상 무슨 명사가 나와야 한다? 단수명사가 나와줘야 한다. 자, 많은 고대 도시 중심지들은 centers, 복수명사 써줘야 되죠? 많은 고대의 도시 중심지들은 자신의 식량 공급을 얻었다 이런 뜻이지. 알겠어? 어디에서 얻었는데? intensive 이거 주의하세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집약적인 이란 뜻이야.
intensive의 반대말은 extensive입니다. 이건 뭐예요? 광범위한, 넓은 이란 뜻이야. intensive는 집약적인, 즉 하나로 모여있는 이란 뜻이에요. 요거하고 또 intense하고 헷갈리면 안 되지. intense는 강한 이란 뜻이고. 자, irrigate는 무슨 뜻이냐면 관계하다라고 하는데 관계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땅에 물을 대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관계 농업은요, 벼농사예요. 논농사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시. 많은 고대 도시의 중심지들이, 뭐 예를 들어서 고대 문명 발상지가 어디죠? 저기 황하 지역하고, 그 다음에 나일강 지역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인가? 뭐 거기하고 또 어디지? 아, 인더스 문명 그렇게 있는데 거기에 있는 도시의 중심지들이 먹을 걸 어디서 구했냐면 집약적인 관계농업, 즉 논농사, 벼농사로부터 먹을 것을 얻었단 말이에요. 알겠어? 벼농사를 어디서 지었느냐? 자, 그들이 위치되어 있는. 자, 여기서 데이가 가리키는 건 뭐예요? 여기서 데이가 가리키는 건, 자, 많은 고대 도시의 중심지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locate. 자, 수동태 나왔는데 형태 잘 기억해야 돼. 자, locate라는 단어는 뜻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의 위치를 파악하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무엇을 위치시키다. 무엇을 위치시킨다는 의미는 결국 무엇을 두다 놓다 이런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 주어가 어디에 위치되다, 당하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자, 어디에 위치하다라고 할 때는 수동태로 써줘야 돼. 주어가 어디에 위치하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써야 돼요? be located. 자, 전치사 in이나 at이나 on이나 이런 전치사로 써줘야 됩니다. 어쨌든 위치하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수동태로 써야 되는 동사예요. 알겠습니까? 자, where 관계부사 뒤에는 항상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고 했고요. 이거 어법 문제 나왔던 건데 또 낼까? 또 낼 수도 있겠지. 어쨌든 자, 여기서 대의가 가리키는 건 뭐라고요? 고대 도시의 중심지들입니다. 그러면 다시 많은 고대 도시 중심지들은 그 중심지가 위치한 지역에서, 즉 그 중심지가 있는 지역에서 집약적인 관계 농업으로부터, 즉 벼농사를 집중적으로 함으로써 자신의 먹을 것을 구했다 이런 뜻이지. 알겠습니까? 자, and it is usually suggested that 여기서 suggest는 제안하다가 아니라 제시하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자, 지금 대절의 동사가 is이기 때문에 제안하다 할 때는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나 should 생략한 동사 원형을 써야 되거든요. 어쨌든 자,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that 이하가 제시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보여지고 있다. 수동태. 그럼 뭐가 보여지고 있냐면 자, 이것의 이유가 because 다음에 원인 이유가 나오죠. Labor productivity, 노동 생산성은 is particularly high with irrigated agriculture. 뭐예요? 관계 농업에 있어서 노동 생산성이 특히나 높기 때문입니다. 알겠어요? 여기서 particularly 부사는 뒤에 high 형용사 꾸며주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까요? 옛날 고대 도시 중심지들은 보통 자신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서 집약적인 관계 농업을 통해서 식량 공급을 획득했는데, 농사지어서 먹고 살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관계 농업이 노동 생산성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동 생산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똑같은 노동력을 투자해서 얻는 결과물이 높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논농사가 가성비가 좋았기 때문이다. 좋기 때문이다. 그 얘기하는 거. 알겠어?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에너지를 투자해가지고 사냥을 했을 때 얻는 결과값이 8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렵 채집을 했을 때 10이라는 어떤 노동력을 투자해가지고 얻는 결과값이 6. 그런데 농사, 특히 논농사 같은 경우, 집약적인 논농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10을 투자했을 때 얻는 결과값이 20, 30 이렇게 되니까 알겠어요? 수렵 채집은 다 때려치고 어떻게 한 거예요? 농사로 먹고 살기 시작을 했던 거죠.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It seems more relevant to point out that this type of primitive subsistence system has a particularly high output per unit of land. 자, it seems, 뭐뭐인 것 같다. relevant는 무슨 뜻이에요? 관련된, 적절한 이라는 뜻이죠. point out은 지적하다는 뜻이고요. that 이하를 지적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that 이하라고 말하는 게 더 적절해 보이는데 뭐라고 말하는 게 이러한 유형의 원시적인 생존 시스템, 이러한 유형의 원시적인 subsistence는 원래 자급자족, 혼자 벌어먹고 사는 건데요. 자, 각주의 생존이라고 나왔는데, 자, 이러한 유형의 원시적인 생존 시스템이 특히나 토지 단위당 높은 결과물을 갖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 생산성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토지 단위당, 즉 토지의 생산성이 높은 편이다라고 말하는 게 더 맞는 것 같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유형의 원시적인 생존 시스템이 말하는 게 뭡니까? 당연히 집약적인 관계 농업을 이야기하는 거지. 알겠어? 수많은 고대 도시들이 논농사 지어가지고 먹을 걸 구해서 살았단 말이야. 그럼 왜 그랬을까? 관계 농업이, 집약적인 관계 농업이 논농사가 노동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야.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노동 생산성이 좋은 게 아니라 토지 단위당 생산성이 더 좋다라고 말하는 게 더 맞다라는 거지. 알겠어? 자, 여기 particularly 부사는 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high라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high 꾸며주는 겁니다. 부사. 자,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 준비됐습니까? 이제 머리 깨집니다. The high demand for labor per unit of land and the high output per unit of land make it necessary and possible for a large number of families to live within a small area. 자, 지금 세 번째 문장의 동사를 찾아볼까요? 세 번째 문장의 동사가 뭡니까? make죠, make. 얘가 동사입니다. 알겠어요? it은 뭐예요? 가목적어입니다. 그러면 to live within a small area. 얘가 뭐예요? 진짜 목적어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necessary and possible은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호 1, 그 다음 목적격 보호 2, 오형식 구조입니다.
여기 for a large number of families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 자, the high demand. 얘가 첫 번째 주어고, 그 다음에, and 다음에 the high output. 얘가 두 번째 주어인 겁니다. 자, 주어가 지금 두 개니까 make, 복수동사 쓰고 있는 거죠. 문장 구조 이해됐니? 다시 볼게. 집중하세요. 자, S1 and S2 make it. 가목적어. 자, boil and boil. 그 다음에 for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그 다음 투부정사 이렇게 해봅시다. 자, 얘가 동사고, 그러면 목적어가 보호하도록 주어가 만들다는 뜻이니까, 자, S1, S2가 원인, 그 다음에 이게 전부 다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고요. 즉, S1과 S2 때문에 A가 투부정사인 것이 C1하고 C2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의미로. 알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봅시다. 토지 단위당 노동력에 대한 높은 수요와 원인, 토지 단위당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많았고, 그 다음 토지 단위당 높은 결과물, 원인 때문에, 자, necessary, 필요한 이란 뜻이죠. possible은 가능한 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자, 많은 가족들이 작은 지역에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했고, 알겠어? 그 다음, 자, 많은 가족들이 작은 지역 안에서 사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뜻인데, 자, 그러면 다시 예하고 예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토지 단위당 노동의 수요가 많고 토지 단위당 결과물 생산량이 많아서 많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많은 가족들이 작은 지역 안에 함께 살아야만 했고 알겠습니까? necessary 입장에서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얘가 필요한 거니까 얘가 원인, 얘가 결과가 되는 거야. 알겠어?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좀 결과를 의미하는 게 맞는데 요 necessary만 보게 되면 얘가 충분 조건, 얘가 필요 조건이 되는 거야. 그리고 possible 보게 되면 자, 얘 때문에 얘가 가능해진 거니까 얘가 원인, 얘가 결과가 맞아요. 그럼 다시 말해서 자, 주어인 the high demand for labor per unit of land and the high output per unit of land와 for a large number of families to live within a small area는 무슨 관계다? 필요 충분 조건 관계이다. 즉, 동치 관계이다. 너무 어렵지? 그럼 쉽게 생각해서 잘 봐. 토지 단위당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많고 토지 단위당
생산량이 많은 것과 많은 가족이 작은 지역 안에 사는 것은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알겠어? 토지 단위당 노동력의 수요가 많고, 그 다음에 토지 단위당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일단 많은 가족들이 오빌조빌 작은 지역 안에 살아야만 했던 거야. 너무 멀리 살면 이거 다 놓치게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또 많은 가족들이 오밀조밀 작은 지역 안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더욱더 토지 단위당 노동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된 거고 토지 단위당 생산량이 더욱 많아지게 된 거라고. 아시겠죠? 자, 세 번째 문장은 다시 한번 집에 가서 곱씹어 보세요. 무슨 의미인지. 자, 네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결과죠. 자, 원인 결과. Even if, 비록, the surplus per family is small. 자, surplus는 잉여, 과잉, 남는 것입니다. 즉, 가족당 잉여물은 남는 것은 small, 작을지라도 the total surplus available, 이용 가능한 within a fairly small distance from the town, 마을로부터 꽤 작은 거리 이내에서 구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전체적인 잉여 남는 것은 꽤 크게 되기 마련이에요. 알겠어요? 가족이 남는 거를 보면 뭐냐면 쪽수가 워낙 많으니까 쪽수가 워낙 많으니까 거기에 하나하나씩 나눠주면 한 가족이 받는 양은 별로 크지 않을진 모르겠지만 쪽수가 워낙 많으니까 그 조그만 것들을 하나하나 모으면 전체 양은 어마어마하게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자, in addition, 게다가 결론 1, 결론 2 이렇게 되는 거지. The irrigation canals where the river used for irrigation can be used for boat transport of food to the town. 자, 동사는 can be used, 수동태네요. 여기 5어는 동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irrigation canal은 자, 해석에 나온 것처럼 용수로입니다. 용수로. 즉 관계, 토지에 물을 대기 위해 사용되는 강을 우리가 용수로라고 하는데 여기 used는 과거 분사죠. 앞에 the river 꾸며주고 있어요. 왜 과거 분사 쓰고 있는 거죠? river가 use의 대상이니까 수동 관계니까 과거 분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다시 용수로는 관계를 위해 사용되는 강인데 관계를 위해서는 용수로가 필요한데 이 용수로가 사용이 될 수 있었대. 다시 대상인 거죠. 뭘 위해서? 목적. 여기까지 먹을 것을 보트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용수로가 사용되었던 거죠. 알겠어요? 왜? 너무 많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뭐 그냥 들어가지고 뭐 실어가지고 나를 수가 없는 거야. 육지로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용수로도 발달하게 되었다. 자, 되게 어렵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네모 표시한 어휘들은 핵심 키워드인 거예요. 핵심 키워드인 거고, 빨간색으로 네모친 것들은 연결사, 즉 글의 흐름을 잘 파악하라는 겁니다. 빨간색으로 밑줄 친 건 아주 중요한 문장이에요. 아주 중요한 문장. 아시겠죠? 파란색으로 밑줄 친 건요. 이 글에서 핵심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내용에만 충실하게 봅시다. 자, many of the ancient urban centers obtained their food supply from intensive irrigated agriculture in the region where they were located. 여기까지. 수없이 많은 고대 도시 중심지들은
그 중심지가 위치한 지역 안에서 집약적인 관계 농업으로부터 식량 공급을 얻었는데, and it is usually suggested that 자, 보통 제시되는 바가 뭐냐면 this is because labor productivity is particularly high with irrigated agriculture. 이렇게 고대 도시 중심지들이 위치한 지역에 집약적인 논농사를 지어서 먹을 걸 구했느냐? 이유가 뭐냐면 관계 농업이 기본적으로 노동 생산성이 특히나 높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어? 고대 도시 중심지가 왜 집약적인 관계 농업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가성비가 좋아. 농사 지으면. 알겠어? Seems more relevant to point out that this type of primitive subsistence system has a particularly high output per unit of land.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적절하게 말하자면, 이러한 유형의 원시적인 생존 시스템, 이러한 유형의 원시적인 생존 시스템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요? 집약적인 관계 농업이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얘가 노동 생산성보다는 토지 단위당 산출량, 생산량이 특히 높다라고 말하는 게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토지를 사용하는데 뭐 예를 들어 밭농사 짓고 채집하고 사냥하고 그다음 건물 짓고 뭐 하고 보다도 제일 아웃풋이 많은 게 뭐이기 때문에 집약적인 관계 농업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세 번째 문장 The high demand for labor per unit of land 토지 단위당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과 두 번째, and the high output per unit of land, 토지 단위당 산출량, 생산량이 높은 것은 자, make it necessary and possible for a large number of families to live within a small area. 두 가지 관계를 잘 살펴보라고 했어요. 자, 이것이 필요하도록 만들기도 했지만 이것이 가능해지도록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 얘랑 얘는 동치 관계, 필요 조건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토지 단위당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높고, 토지 단위당 생산량이 높은 것은 뭐랑 필요 충분 조건에 해당되는 거야? 많은 가족이 아주 작은 지역 안에서 따닥따닥 붙어 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많은 쪽수가 아주 작은 지역 안에서 따닥따닥 붙어 살아야 토지 단위당 노동력에 대한 높은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토지 단위당 생산량이 많은 걸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또 토지 단위당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높고 토지 단위당 생산량이 높기 때문에 많은 가족들이 아주 small area, 작은 지역 안에 따닥따닥 붙어 살 수 있게 된 거죠. 굳이 멀리까지 이사 가거나 이동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알겠어? 따라서 자, 이런 필요 충분 조건 때문에 비록 가족당 남는 것, surplus는 하찮을지라도 이게 뭐야? 나 이렇게 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잉여 남는 거, 즉 꽤 small distance, 작은 거리 안에서 마을로부터 꽤 작은 거리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체적인 잉여물은 꽤나 크기 마련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은 뭐 그렇게 중요한 의미는 아니에요. 게다가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용수를 하는 게 사용될 수 있게 된 거죠. 관계 농업을 하면 토지에 물을 대야 되니까 아무래도 물이 많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뭐예요? 서플러스가 많으니까 그걸 뭐 들고
옮길 수는 없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트에다 태워가지고 옮기기 위해 사용이 되었던. 거.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은 짧고 굵게, 자, 이렇게 볼게요. 다음 주에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